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쪽. 작년 책 보셔도 되고요. 제가 페이지 수 말씀드려도 올해 책이 앞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조금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임용이란 뭐냐 어쩌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것들이. 근데 누군 또 쓸데없는 게 아니고 쓸데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돼 있으니까 제가 22쪽 그럼 작년이나 재작년 책 갖고 계신 사람은 한 4, 5페이지 앞에 정도 보시면 대략 거기 좀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의 개념.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교육의 개념을 말씀드릴 건데, 야야야야, 자, PPT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개념과 관련돼서 어원은 사실은 아니고요. 어원은 맹자가 얘기한 것인데, 뭐 그거 어원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제 교육과 관련된 말로 우리 거기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PPT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책을 볼 거예요. 그럼 이 PPT 이렇게 본 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오스벨에 의하면 선행조직자예요. 큰 거. 그러고 자세하게 안에 걸 들여다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PPT를 보고 오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PPT를 보고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쓸 게 많다 그러면은 뭐 오늘처럼 뭐 두 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찍든지 아니면 난 아니다 그럼 알아서 아무튼 자 교육과 관계된 개념을 본다면 교학상자 이렇게 써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런 뜻이죠. 가르칠 교자 배울 학자를 써서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상자에 큰 장자예요. 그럼 무슨 말이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커간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뭐다? 교사도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3, 5월 달 수업이니까 1, 2월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 2월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1, 2월 수업 없이 그냥 4개월 하면 되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써놓으신 다음에 이게 뭐지? 그러고 찾아보시고 더 모르면 물어보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도 가르치면서 배운다라는 개념. 그래서 교사도 가르치면서 배운다. 이거는 비고치기적 관점이에요. 비고치기가 남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교사도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를 교학상장.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교학상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물어보면 내가 얘기해주면서 친구도 알지만 누구도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우리는 김군이야. 김인식 군단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나한테 군단장님 이렇게 부르지 마. 너무 어떤 놈이 나한테 맨날 군단장님 이렇게 불렀던 애가 있어. 지금 선생하고 있는데 맨날 그래도 군단장님 충성 그러고 막 쓰고 왔는데 근데 싫어하는데 RT 출신인가. 아무튼 아셨죠? 가르치면. 그 다음에 줄탁동시는 뭐냐면은 부화를 할 때 안에서 그 새끼가 나오기 위해서 달걀을 이렇게 쫀다네요. 쫄줄자예요. 그럼 밖에서 어미가 거기에 맞서서 이렇게 두들겨 줘야 같이, 그 무슨 말이죠? 같이 힘을 합하는 것.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제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교학상장은 교사도 배워야 된다는 개념이 강조되는 거라면 줄탁동시는 사제지 간에 어떠한 관계여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조금 이따 보면 제가 그런 말 썼는데 이게 사제동행이라는 단어를 학교에서 많이 써요. 사제동행. 무슨 말인가 하죠? 사제동행. 그럼 뭐냐면 스승과 제자가 같이 동행해서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 이제 그런 관점인데. 자, 그래서 한번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학상장. 얘기에 뭐 학기편에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념 보시면은 교학상장 문자 그대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얘기죠. 그럼 이제 혹시라도 논술에 교학상장의 개념이 나오려면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이겠죠.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고 학생은 배우기만 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교사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제자 역시 배움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번에 학문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가르쳐보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말로 그래요. 제가 가르쳐보니까 그래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게 자꾸 생겨. 그래서 스승은 부족한 곳을 더 공부하여
제자에게 익혀야 하며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인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 스승은 거기다가 이티, 저는 이티를 여기다 스승 거기다 쓴 게 아니고 스승에다 땡겨주고 이렇게 왜 사이드로 이렇게 확 빼놓고 이티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 눈에 금방 탁 띄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논술 같은 거 2차 공부할 때 스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다 이티 쓰지 말고 저 같으면 스승에다 땡겨내면 치고 왼쪽에 그 공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탁 해놓고 거기다 이티라고 써놓고 이제 거기다 이제 제가 뭐라고 코멘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 결국 뭐다? 교사도 늘 공부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도 늘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맨날 가르치는 제가 만든 책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기 위해서 맨날 또 보고 와요. 그러고 연습장에다 요즘 열심히 쓰고 있어요. 완전 무슨 옛날 수험생 같아. 그러고 보면 이런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것들이 가끔씩 눈 하나가 탁탁 띄어 이렇게 막 그럴 때마다 희열을 느껴. 그러면서 내가 한편으로 애들한테 여러분한테 조금 너무 대충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오늘 저를 뭘 한다고요? 블로그 써야 되지? 형사평가 만들어야지? 그러고 뭐해? 내일 수업할 것도. 물론 토요일, 일요일, 주일 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빼먹는다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빼먹고 가는 때가 있다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교사도 늘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스승은 부족한 것을 더 공부해 제자에게 있게 하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단어풀이 거기 써 있어요. 교로서 장한다. 그렇죠? 길장자, 클장자. 그래서 가르치면서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막힘을 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학으로서 장한다. 학습자도 배움을 통해서 성장한다. 교학, 상장. 학교에 가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다. 두 번째, 줄탁동시. 개념, 줄탁동시는 가장 이상적 사제지간. 거기 써있죠? 가장 이상적 사제지간. 가장 이상적 사제지간이에요. 결국 우리 교사들도 뭐여야 한다? 그것도 결국 ET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교사들도 학생과 가장 이상적인 사제지간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럼 의미를 보세요. 쫄줄. 닭이 알을 품었다가 달이 차면 알 속에 병아리가 앉아. 얘는 병아리야.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깨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내재적 성장력을 의미한 것으로 학습은 이러한 내적 성장력의 개발을 의미한다. 두 번째, 쫄탁. 알 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아댈 때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마주 쪼아 껍질을 깨트려주는 것이다. 이를 교육과정과 연결시키면 교사의 훈련성을 강조. 교사도 필요하다. 이끌어야 된다는 말이 교도예요. 이끌고 가르쳐야 된다. 동시 줄과 탁이 같은 때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한 병아리가 태어날 수 없다. 안팎에서 이런 두 개의 줌이 동시에 제가 글을 책을 읽어가면서 조금 톤이 높아지는 것들은 중요하니까 좀 톤이 높아지겠죠. 동시에 알껍데기에 작용하면서 비로소 병아리 온전한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다. 즉 모든 생명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 줄탁동시에다 팁. 줄탁동시 전체가 팁. 이상적 교육은 뭐냐? 이상적 교육이 꼴. 줄탁동시 자체가 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상적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 교육이 꼴 아동의 성장. 이건 줄이죠. 플러스 교사의 도움. 탁. 아동의 성장과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이상적 교육이에요. 아동의 성장 플러스 교사의 도움. 우리 교사들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개념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주입식 교육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은 팁이 아니야. 그거 잘못되고 있다.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그냥 소설 쓰지 말고
제가 옛날에 공부한 거에 의하면 줄탁동시라는 게 있는데 그러고 얘기해라. 그럼 있어 보이잖아. 그럼 있어 보이면 뭐요? 면접에서 좋은 점수 맞겠지. 그냥 소설 쓰지 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하지 말고 배운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쫄탁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주 1을 교육관과 인용하시면 교사의 교도훈련성, 그 교사의 ET.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떤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곳을 쪼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곳을 쪼아줘야 돼. 그럼 같은 곳을 쫓는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로 쓸모를 수 있느냐? 이게 눈높이 교육. 눈높이 교육.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 다른 거 갖고 얘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교육의 개념정의. 자,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PT. 조작적 정의. 제가 쓰면 안 돼.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조작, 이렇게 손으로 주물럭거려서 눈에 보이도록 그걸 조작적 정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객관적으로 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연구할 때 써요. 예를 들면, 알코올이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면 약품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효과. 학업 성적이 뭐냐? 음악 성적인지 체육 성적인지에 따라서 약품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쵸? 그럴 때 나는 여기서 성적은 체육으로 본다. 체육 중에서도 필기냐 아니면 육상이냐 달라지지. 그런 거 조작적 정의.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걸 조작적. 그러니까 연구할 때 써먹어요. 조금 더 공부한 사람들은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써놓고 나중에 공부하거나 아니면 찾아보거나, 왜 우리 책 맨 뒤에 보면은 인덱스 있으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기꺼이 알려주는 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꺼이 알려주시면. 그래서 그 연구할 때 조작적 정의는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실험의 내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술적 정의는 다른 말로라고 되어 있네. 다른 말로. 여기서 다른 말로라고 되어 있는데 가치 판단을 배제합니다. 이게 뭐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근데 왜냐하면 규범적 정의는 가치를 내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차이를 좀. 그래서 기술적 정의는 단어의 그냥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단어의 뜻. 등산이란 산을 오르는 것, 이렇게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술적 정의.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 날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수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어를 쉽게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규범은 윤리도덕이니까 가치가 내포되는 거. 요 규범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우리가 써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조작적 정의 개념을 써서 무엇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관찰되는 사례를 정의 부분으로 포함합니다. 관찰할 수 없는 대상 볼 수 있게, 관찰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예를 들면 온도를 수은주에 나타나는 눈곱,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 그치? 수은주에 나타난 눈곱, 눈에 보이는 거. 두 번째, 의의. 그래서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하나의 활동이 교육인지의 여부는, 교육인지 아닌지, 교육인지 여부는 교육인지 아닌지 그 뜻이야. 커그니션 인지가 아니고, 교육인지 아닌지 여부는 전적으로 의도하는 인간 행동의 변화가 실제로 관찰되는. 무슨 말이에요?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교육인지 아니냐는 뭐라고요? 눈에 보여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인간 행동의 변화가 실제로 관찰되느냐. 팁. 조작적 정의해야 한다면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게 조작적 정의면 교육. 조작적 교육이라는 개념을 조작적으로, 그럼 뭐라고 돼요? 다시 인간 행동의 변화가 실제로 관찰되는. 그럼 여기서 뭐가 팁이 되느냐? 인지적인 것은 배웠다. 그럼 어떻게 된다? 현실에 써먹어야 된다. 쓰세요 빨리. 인지적인 것 현실에 적용. 그래서 현실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뭐 일반화자라고 내가 수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일반화. 배우면 어떻게 하자? 써먹자. 여러분들도 배웠으면 써먹어야 돼. 제 모토 뭐라고?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 주자.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뭐 교사 아니야. 뭐 그런 사람 AI한테 배우지. 부활로 그럼 배워. 알겠죠? 정의적인 거. 두 번째 정의적인 것은 관찰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 아직 넘어가진 않았어. 정의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 자, 블룸에 의하면 정의적인 거예요.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어디까지 가야 돼? 인격화. 인격화가 뭐예요? 내면화되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그럼 내 것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늘 그런 행동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의적 관점에서는 블룸에 의하면 내면화까지 가야 된다.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다.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블룸이 얘기하는 정의적 교육의 단계예요. 인격화. 인격화는 내면화되어서 내가 늘 그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로 본다면 교육이란 뭐냐? 눈에 보여야 되는 건데 그럼 교사는 어떻게 되느냐? 배웠으면 애들이 그 행동을 하도록. 지식적으로 배웠으면 그걸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 일반화를 늘 수업을 해줘야 돼. 이거를 현실에 써먹을 때 이렇게 늘 얘기해줘야 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ET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결국 현실에 그렇게 써먹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가 되었을 때 맨날 김인식이 쫓아다닌다고 그랬죠. 그냥 수업을 못하겠다고 저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합격생들이 지금 선생님하고 사람들. 교수님처럼 수업해야 되는데 늘 안 돼요. 고민이에요. 처음 되겠니? 계속 해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필요하다. 자, 뒤로 가면 기술적 정의, 선술적 정의 써있어요. 이건 뭐 또 쉬운 말이죠. 기술적 정의는 가능한, 디스크립션 하는 거니까 가능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하는 가치 판단, 가능한 한. 그래서 예를 들면 등산을 산에 오르는 거 아까 얘기했죠. 다른 말로 문제점 잘 보세요. 기술적 정의는 교육이 추구해야 될 가치나 목적이 배제된 채로 정의되기 때문에 교육의 수단적 가치 또는 외재적 가치가 개입되는 문제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가치 판단이 배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 교육 철학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목적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나누죠. 그쵸? 그럼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 중에 뭐가 진짜 목적? 내재적 목적이 진짜예요. 외재적 목적은 가짜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외재적 가치가 개입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외재적 가치가 개입되어서 그 외재적 가치조차도 진짜 가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나쁜 놈이다. 그 뜻이야 지금. 외재적 가치가 개입되는 문제가 있다는 건 말이 뭐냐? 외재적 가치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정의 방식이 뭐냐? 기술적 정의다. 왜? 교육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기술적 정의잖아. 그럼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 수단적 가치잖아. 그럼 그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합니다. 너무 열심히 쓰고 있어. 처음 시간이라. 뭐다? 원래는 가치가 배제된 채 그냥 말의 뜻을 쓰는 건데 설명하다 보니까 외재적 가치가 은근슬쩍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 근데 이 외재적 가치는 원래 것이 아닌데. 이해되셨죠? 그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선생님, 기술적 정의도 가치가 들어있잖아요 라고 떼기장을 쓸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기술적 정의는 원래는 가치를 배제하고 단어 뜻을 설명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는 외재적 가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제대로 된 가치가 아니다. 오케이. 여기 칠판. 그래서 제대로 된 가치는 어디에 있다? 규범적 정의. 이게 뭐야? 우리가 홍반. 내재적 목적. 그래서 자, 세 번째 규범적 정의 한번 볼까요? 규범적 정의. 자, 이 규범적 정의 하면서 일로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거 다 써놓으세요.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 규범적 정의, 이게 가치 지향적.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한 정의는 규범적 정의. 그래서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ET.
우리 교사들은 같이 지향적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지향적 활동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로 같이 지향적인지를 늘 우리 교사들은 고민해야 된다. 지금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체벌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이 지향적이라면. 그래서 내가 지금 체벌이 좋다는 게 아니야. 때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몰핀 주사 놓을 수도 있지. 사실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 마약이니까. 그런데 같이 지향적일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야. 그게 늘 좋다가 아니고, 알겠죠? 그렇게 지금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인가 할 때 이게 지금 애들한테 진짜 같이 지향적인 것인가? 내가 이 숙제를 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편하려고 하는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냥 아무렇게 하지 마라. 옛날에는 그러셨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본의 수학책 그대로 뺏겨다가 시험 문제 내. 틀리든지 말든지. 편하니까. 지 편하려고 그건 낸 거잖아. 같이 지향적이지 않아. 왜? 우리가 또 알다시피 제일 중요한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의 눈높이를 아까 얘기했잖아.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 그 얘기는 뭐 난이도를 조절해 줘야 돼. 근데 그런 거 안 한다? 이거 같이 지향적이지 않아. 잘못된 행동이야. 어려운 문제 냈다고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아셨죠? 꼭!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규범적 적인 하나의 정의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요. 어떤 것이 옳은가. 이게 가치잖아. 옳은가. 와 같은 규범 또는 이번에 써있어요. 기술적 정의 비교면 큰 건 아닌데 기술적 정의는 한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 왔는지 있다면 규범적 정의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이해되셨죠? 그 정도만.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피터스의 조금 이따 공부하겠죠? 피터스는 교육을 전부 다 가치에다 두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읽을 필요 없이 맨 밑에 내재적 가치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내재적 가치가 뭐예요? 아까 외재적 목적이냐? 내재적 목적. 그러니까 외재적 목적은 피터스가 의하면 외재적 목적 교육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른쪽에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 자, 피터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준거가 뭐예요? 써 있어요. 준거가 뭐예요? 기준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다? 피터스가 얘기할 때 교육이라는 것이 이 기준에 맞으면 교육이고 아니면 교육이 아니다. 준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목적적 차원에서 뭐라고 그러죠? 규범적 준거. 이게 뭐예요? 내재적 가치. 이게 뭐예요? 외재적 가치는 교육이 아니다. 훈련이라고 그래. 훈련. 교육과 훈련. 두 번째, 조금 이따 볼 거. 내용적 차원에서는 인지적 준거. 인지적 준거 뭐냐? 지식, 이해를 넘어서도 어디까지? 인지적 안목까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식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제가 번역을 인지적 안목을 해안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해요. 해안. 그럼 얘는 여기 뭐예요? 얘는 지식이고요. 얘는 뭐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식뿐만이 아니고 지혜까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덕 동양에서 사덕이 뭐죠? 인, 의, 예, 지. 이는 어질인자, 의는 오를의, 예는 예절 예자, 지는 지혜지자예요. 지혜지자.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지자. 우리도 제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얘기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순한 지식만 강조하는 건 교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기식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세 번째, 그럼 여기 조금 더 설명 쓸 필요가 없지만 인지적 준거를 강조하니까 정의적인 것을 조금 등한시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피터스를 긁는 사람들은 정의적인 거 강조 안 하고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피터스가 뭐라고 하냐면 인지적인 게 되면 그 다음에 정의적인 것은 당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정의적인 것은 도덕적인 거잖아. 도덕적인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 알아야 되잖아. 누가 얘기해서? 소크라테스가. 응?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저 개념도 없는 새끼. 뭐요? 뭐가 없는 거야? 도덕이 없는 거야? 인지가 없는 거야? 인지가 무엇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사실은 그다음에 방법적 차원에서 과정적 준거다. 그래서 뭐 써 있어요? 의식과 자발성.
의식은 뭐예요? 학생들이 무엇을 내가 왜 공부하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발성 글자도 자발성. 자,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피터스의 교육의 중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색깔이가 이런 색깔로 변했냐? 나 이 색깔로 안 했는데. 이상하다. 내 눈이 침침한가? 자,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어느 보세요. 교육은 미성숙한 아동을 인간다운 삶의 형식으로 입문하는 거다. 성인식과 동일해서 계명으로 교육다. 이런 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교육의 준거. 자, 준거에다가 ET. 준거 자체가 ET예요. 무슨 말이야? 준거 자체가 준거예요. 무슨 말이야? 준거 자체가 준거란 말이 뭔 말이야? 내가 정말로 훌륭한 교사인가 아닌가는 지금 피터스가 얘기한 이 준거 자체가 나한테 준거가 된다. 그럼 난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 아까 인지적 안목을 가르쳐야 돼. 지식만을 강조하지 마라. 예를 든다면 말때 이해되십니까? 외세적 가치를 너무 강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 대학 현실은 그렇지만 그걸 너무 강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조금 이따 설명할 거죠. 이 의식과 자발성은 이 의식을 위해서는 수업에 우리가 뭘 공부할 건가를 알려주는 목표를 제시하는 거와, 자발성은 학생들이 수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럼 교사가 수업하는데 어떻게 교사가 학생이 주인이 될 수 있어? 예를 동기유발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자꾸 질문하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거 자체가 지금 피터스가 얘기하는 이 준거 자체가 준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 예라고 써놓으시고요. 만약에 면접에서 뭐라고 불렀으면 그럼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피터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됐어요? 저는 피터스의 교육 준거에 의하면 교육이란 이런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식만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왜? 피터스가 교육이란 이게 맞아야 교육이냐 아니냐 그 교육의 준거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면접책이 봐도 나와 있는 말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김군들은 면접에서 강하다니까. 수업실에는 뭐 내가 봐주니까 강하고. 또 얘기해. 전공이나 열심히 좀 하세요. 제발 덕분에. 교육학 책은 좀 들고 다니지 마. 가방에 쏙 넣고 다녀.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전공책이나 좀 들고 다녀. 전공책이 항상 문제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교육의 기본적 준거, 목적, 가치 있는 거. 교육은 가치 있는 활동이나 과정만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면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은 방향으로 뭐야? 가치 지향적이다 그 말이죠. 교육받은 사람이란 내재적 가치예요. 예컨대 어떤 거? 정확, 우아, 지혜, 정의, 우정 이런 것들. 즉 내재적 가치를 가르치고 배울 때 교육이며 수단적 가치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교육이 아닌 보다 훈련이나 강습이다. 수영, 강습, 수영, 훈련, 수영,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대로. 그렇게 제대로 쓰면서 학교에서는 강습하면서 교육이라고 쓰고 있다. 그 말이지. 두 번째, 인지적 준거 교육의 내용이고요. 지식 이해 플러스 인지적 안목. 피터스는 가치들 중에서 인지적인 것을 중요시해야 했다. 인지적 가치들 중에 그가 주목한 것은 지식 이해 인지적 안목이다. 인지적 안목은 교육받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가치로 지식 분야 영역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 이게 뭐 해야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지적 안목이 결여된 과학자는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다. 훈련받은 과학자다. 사실은 과학자보다는 훈련받은 실험가 그래야 되겠지. 말 이해되셨죠? 세 번째 교육 과정에 준 거 방법이에요. 학습자의 뭐 의식과 자발성. 의식은 뭐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 자발성을 위해서는 동기발 그런 거 써놓으세요. 그런 게 필요하다. 과정적 중원은 교육 방법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가치 있고 학습이 잘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부도덕한다면, 여기서 뭐가 부도덕한 거예요? 학습자의 자발성을 위배된다면 그런 말이에요. 교육의 과정 또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학습자의 의식과 의지, 자발성이다. 학습자의 의식은 무엇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자기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자기가 도달의 기준이 뭐고,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제시해주고 수업 목표를 제시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성과 의도성에 존중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발성과 의도성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되는데 우리 교사들 동기를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기발 또는 발문식 수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저한테 예전에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이 물어본 걸 여러분들도 가면서 조금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사실 아무 생각 없는데도 제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생각 퀘스천 마크 붙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제가 질문 받을 때마다 늘 써놓은 제 책이 막 잔뜩 막 큐가 막 잔뜩 써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내용은 인지인데 여기 보세요. 내용은 인지죠. 근데 어떻게 방법은 학습자의 자발성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적인 건 뭐예요? 누구 중심의 수업이에요? 교사 중심의 수업이죠. 그것도 어떻게 자발성이라고 이렇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지식만을 강조하면 교사 중심인데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인지적 안목까지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단순한 암기만 하면. 학생들이 참여해서 질문하고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분뇨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혼자 하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인지적 안목까지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발성을 얘기해. 인지적 안목이 없다면 교사 중심이에요. 개념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외우는 것만을 강조한다면 그냥 외우세요 그럼 되겠죠. 공무원 수업처럼. 공무원 수업들은 전부 다 그냥 외우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지만 근데 지금 이명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읽어갖고서 외우세요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인간 선생님들 어떻게? 블로그 활용하고 있잖아.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게 뭐예요? 인지적 안목을 갖기 위한 학습자들의 자발성. 이해되셨죠? 그러기 위해서 인간 선생님들도 온라인 사이언스 스터디 꼭 활발하게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할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의 규범적 정의.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규범적 정의. 조그맣게 말해서 규범적 정의는 가치를 내포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좀 잠깐 보실래요? 첫 번째 중에 이제 주입으로서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주입은 뭐예요? 집어넣는 것.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요 규범적 정의는 내재적 가치라며요. 좀 전에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주입으로서 교육이 어떻게 이게 내재적 가치예요? 이게 뭐예요? 규범적 정의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왔어. 그래서 고대에는 얘가 가장 가치 있는 거였어. 무슨 말 알겠지? 그런 뜻이야. 그런 뜻. 지금 보면 가치 안 가치? 안 가치. 안 가치니까 뭐예요? 주입으로서 교육은 지금 교육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되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입으로서 교육은 그래서 고대고요. 교사 중심이고 교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암기만을 강조하는 건 지금 현대에서는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별표 3개하고 외우라만 따지면 안 된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별표 3개 꼭 암기해라.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워 이 새끼야. 그러지 마라. 별표 3개까지는 좋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꼭 얘기해줘라. 알겠지? 두 번째, 주형으로서 교육이 뭐냐? 주형이 뭐죠? 주형, 틀. 그렇죠. 여기 써 있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주형으로서 교육이에요. 행동주의 심리학. 왜 행동주의 심리학이 주형으로서 교육이에요? SR. 그럼 행동주의 S가 뭐예요? 틀. 자극만 주면 뭐가 나와? 반응. 선생님이 자극 주면 애들은 알아서 나와. 주형으로서 교육관. 그래서 완벽하게 교사 중심이고 그게 뭐냐? 쉐이핑. 쉐이핑 뭔지 아시죠? 깎아가는 거. 누가? 교사가. 학생들을 이렇게 깎아서 가면 물건이 나와. 오케이? 주형으로서 교육관.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행동주의 심리학뿐만 아니고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어디에서?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적 관점인 주형으로서 교육관이에요. 기능론 뭔가 아시죠? 기능론의 가장 머릿속에 기능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죠? 교육을 받으면 능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위가 올라가고 교육이 S, 능력 R. 능력이 S가 되면 덩달아서 지위가 올라가고 R. 교육을 받지 못하면 능력 안 올라가고 지위 안 올라가고 SR이 완벽하게. 그래서 기능론은 완벽하게 교사 중심수. 그래서 기능론의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 학생들이 소외당한다 그 말을 써요. 그래서 학생들을 죄수로 본다 이렇게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해됐죠? 말때는 알겠죠? 그래서 기능론에서도 얘기하는 거. 자, 도야로스 교육은 조금 이제 좀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좀 책을 좀 보겠습니다. 책 보시죠. 자, 지금 제가 설명을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할 것들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형상평가 만들어 온 거 지금 오케이 다 했어요. 오케이 예. 주요로서 교육관 1번에 교사 중심의 전통적 교육관이나 주입. 그래서 교육자가 학습자에게서 어떤 지식 원리들을 전달 주입하는 거다. 절대적인 종교적 교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주형 행동주의 심리학 교육관은 교육의 능률성을 신뢰한다. 능률. 교육에서 능률을 강조하면 교사 학생 누구 중심? 교사 중심. 교사 중심이 100% 능률성이에요. 학생 중심으로 가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에요. 그래서 경험형 교육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비효율성. 효율적이지 못해요. 학생이 막 오합지졸 왔다 갔다 했다. 그 얘기 뭐 구성주에서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좀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백지설을 수용한다. 왜? 교사가 만들어 가는 거니까 뭐가 좋겠어? 백지가 좋겠지. 백지설을 주장한 사람 누구? 로크. 그래서 로크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수용했다고 그래서 수용했다고 해서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로크의 백지설을 받아들입니다. 로크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주형으로서 교육은. 조금 이따 얘기할 그 로크는 도야로서 교육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2번에 써있죠. 기능론적 교육관에서도 특정 사회제도와 문화로서 인물을 강조한 주형으로서 교육을 한다.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은 석패나 진흙을 일정 모양의 틀을 부어 여러 모양의 상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자 틀을 만들어내는 게 주형이니까 교육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습으로 학습자를 만드는 것을 교육을 하고 보면 학습자는 오로지 이거 피동적 타율적이다. 그래서 주형으로서 교육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기초한 조건화 이론의 이해가 난다. 조건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해가 쉐이핑.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의 꽃은 쉐이핑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 쪽 갖고 시험지를 내면 쉐이핑 날 가능성 대단히 많아요. 객관식에서도 낮고요, 많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야로서 교육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야로서 교육은 중요해요. 오늘 배우는 이 규범적 정의 중에 최고 중요한 게 도야로서 교육이에요. 왜 최고 중요하냐면 2021년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이상이 아닌 현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자, 도야로서 교육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다 좀 쓸게요. 잠깐 좀 쓸게요. 도야로서 교육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도야로서 교육의 목적이 뭐냐인데 여기 뭐냐 방법이 뭐냐 이렇게 쭉 써놨어요. 제가 저렇게 우리 PPT에 쓰는 것은 우리 공부할 때 목적, 내용, 방법, 평가 이렇게 보면 훨씬 편해요. 그러기 위해서 철학적 관점이 뭐냐 그럼 이제 쭉 보면은 머릿속에 그냥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한 거고 시험이라고 그런다면 요 두 개는 안 겨우 계세요. 근데 안 겨우 계세요 그랬는데 요것만 강조하면 아까 지식이에요? 근데 아니고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할 거니까 인지자가 뭐까지 갑니다. 도야라는 글자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야로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럼 도야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훈련을 얘기해요. 훈련. 그럼 훈련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연습. 두 번째 형식을 주죠. 형식은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식이 뭐냐면 능력이고요. 이 얘기는 내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내용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용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커피가 모자랄 것 같아. 1, 2월 달에 이렇게 타갖고 와도 좀 남았는데 이제 말 많이 하니까 그래야 3월 달이지 뭐. 자, 여기 보세요. 도야라는 단어 자체는 인격 도야라고 쓰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목적이 인격 완성에 있어요. 그런데 쌤, 야, 인격 완성의 목적인데 왜 목적 없이 다른 것들 얘기해요? 이 목적은요, 너무 일반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인격 완성학 좀 얘기할 게 아니고, 보세요. 철학적 교과형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죠. 혼돈하지 마세요. 도야로서 교육이 교과형 교육과정인데, 여기 볼까요? 도야로서 교육엔 방법은 도야라고 그랬잖아요. 도야는 훈련이에요. 인격 완성을 위한 훈련을 인격 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반복 연습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교과형 교육과정에서도 도야를 강조합니까?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다시 말하면 무엇에다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도야로서 교육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네 번째, 성장으로서 교육관 나와요. 성장으로서 교육은 경험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과형 교육과정 순서에 맞춰서 도야, 성장, 계명, 자아실현 이렇게 해서. 왜 경험형 교육과정? 맨 처음에 교과형, 경험형, 학문형, 인간 중심형.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교과형 교육과정은 규범적 정의를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만들어진 거냐면 도야로서 교육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만들어진 게 교과형 교육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럼 그 성장이라는 단어 있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쓸 필요 없어요. 자, 성장시키는 방점을 이렇게 찍으면, 제가 수업 시간에 방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이 단어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될 게 달라요. 방점을 얘기할 수 없으면 암기예요. 방점을 얘기할 수 있으면 이게 인지적 안목이 돼요. 성장시키는 교육, 그럼 저 누구 중심 교육이에요? 학생 중심이에요. 근데 성장시키는 교육 그러면 교사 중심의 교육이에요.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달라져요. 응? 이건 관점의 전환이에요. 방점 어디다 찍느냐.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기 주도학습은 자기의 방점을 찍어요. 비슷한 자기 조절학습은 조절의 방점을 찍어요.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조절학습은 초인지를 강조하지만 자기 주도학습은 초인지가 있긴 하지만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걸 강조해요. 초인지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럼 스스로는 누구? 조금 더 얘기해요. 그 스스로 누구? 학생. 그래서 자기 주도학습은 학습자 하면 답이에요. 거기다가 초인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답지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조절학습은 학습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 조절. 그래서 뭐가 강조돼? 초인지 전략이 강조돼. 그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아요. 도야로서 교육에서 강조하는 개념은 도야예요. 교과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개념은 뭐예요? 교과예요. 교과. 그럼 뭐예요? 여기는 지식. 문화유산. 도야로서 교육은 문화유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강조한다고요? 이 방법. 도야 자체를 강조.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과형 교육과정은 도야로서 교육관을 갖고 와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갖고 와서 만들면 똑같아? 밀가루 갖고 와서 빵 만들면 밀가루 특성과 빵 특성이 똑같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갖고 와서 만들었다고 빵은 밀가루 특성하고 똑같대? 이러면 안 돼. 바보야. 알겠지? 어떻게 밀가루 특성과 빵의 특성이 똑같아? 먹고 싶다 빵. 빠다 바른 빵. 냄새 솔솔 난다. 지금 끝이. 인강생 벌써 스텝사 누르고 내려갔다. 지금 사러 갔어. 벌써 3명. 빠바 갔어. 뜨레주러 갔던지.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갖고 왔으면 영향을 받았구나. 그래야 되지. 그래서 같아요? 물어보면 바보. 요건 할 수 없으니까 뱅충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그래서 도야로서 교육은 요 도야를 강조. 내용은 교과예요. 근데 도야로서 교육에서는 교과를 강조하기보다는 뭐를 강조한다고? 예.
그럼 여기 교과형 교육과정 뭐를 강조해? 교과. 그러니까 교과랑 붙였겠지. 그래서 정신적 문화에서 강조해. 개념 같아요. 그러나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 자, 보세요. 철학적 배인 능력 심리학. 여기 써 있어요. 능력. 형식 자체를 능력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능력? 조금 이따 능력 심리학 설명하겠습니다. 부소 능력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객관식 풀어보면 부소 능력은 따로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짜증날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객관식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꼭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제가 만점 키워드 책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객관식 분석에서 나와 있는 단어들, 우리 1, 2월 때 지식이 구조하는 것도 그 단어들 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 단어를 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에요. 인격완성, 교과, 훈련. 그래서 전이론이 뭐냐면 형식토야설이라 그래요. 그럼 형식토야설은 어떻게 해야 전이가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전이가 된다. 알겠지? 수학 선생님 좋아하는 이 전이론이에요. 어떻게? 연습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이 새끼야. 훈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보면서 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도야로서 교육, 제일 중요한 거 도야라는 개념, 그 다음에 형식.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용이니까, 내용이 아니니까 지식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 형식은 뭐냐? 그 지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형식은 틀. 틀이야, 틀. 형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 틀. 그래서 책을 보면서 설명할게. 자, 도야로서 교육관 심리적 배경이 어디 있다? 로크의 능력 심리학에 있다. 1번에 부소 능력이라고 써 있어요. 1, 2월 때 설명했는데 뭐냐? 부소. 소는 요소라는 뜻이에요. 요소. 부는 예를 들면 편집부, 무슨 부 이렇게. 자, 그럼 부소가 무슨 말이냐? 막 말을 너무나 막 했더니 지금 심호흡하고 한숨 쉬는 거 아니라고 했지 제가. 자, 정부 조직에 보면 교육부, 외교부. 잠깐, 외교부는 담당이 뭐예요?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라는 요소를 담당하는 부서 외교부. 이게 뭐예요? 부소라는 뜻이. 그 말이야, 그 말. 교육이라는 요소를 담당하는 부서 부소. 알겠죠? 그 요소를 담당하는 부소. 소부 그러면 쉬울 텐데 부소라고 써갖고. 말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어떤 능력이 나눠져 있대. 교육부, 외교부, 농림부 이렇게 나눠 있듯이 이런 거예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서. 여기를 그럼 뭐라고 부른다? 기억 뭐라고 한다고? 부소. 알겠죠? 기억을 담당하는 부서. 여기는 그래서 로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맞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특정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그 부분이 막 활성화되는데 그리고 사랑은 유효기간 3개월이래? 아니요? 3년? 그러면 그 색깔이 조금 옅어진대. 그렇게 찍는 게 뭐죠? 펑션 MRI, fMRI라는 게 있어요. 찍으면 활성화되는 부분이 막 나타나요. 그 연구에 굉장히 많이 써요. 인지주의 연구하는 사람들 맨날 그거예요. 사람들 막 머릿속에 막 MRI 집어넣고 막 연구하고 색깔 갖고 연구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억을 담당하는 동네, 추리를 담당하는 동네. 알겠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부소 능력이란 인간 마음은 지각력. 제가 그래서 뒤에다가 역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이건 뭐 형식이에요. 형식. 지각하는 힘. 그게 형식이에요. 이게 틀이에요. 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물을 많이 담으려면 뭐가 커야 돼? 틀이 커야 돼. 그게 뭐다? 틀이 형식.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이해되셨죠? 말뜻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각력, 기억력, 상상력, 추리력. 다른 책에 보면 기억, 추리, 상상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근데 전 뒤에다가 역을 붙여놨어 일부러. 그 느낌이 그냥 확 와. 이게 형식이야. 감정, 의지 등을 불러있는 여러 가지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심리적 형식이라 그런다. 그럼 대답. 형식은 뭐하고 같은 단어? 부소하고 같은 단어. 알겠죠? 부소.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부소. 기억하고 추리하는, 자 보세요. 기억하고 추리하는 대상이 되는 지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모군란이 언제 몇 년도에 일어났느냐가 그 연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이야. 뭐라고요? 그 지식을 기억하고 추리하는 힘을 강조한다. 힘, 내용이 아니다. 이는 결국 정신적 활동이다. 그 우리 제 수업 때문에 역사 선생님도 많이 계신데 역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역사는 왜 배워? 옛날을 배워서 현재를 이해하고 이해를 똑같으면 옛날하고 똑같이 하면서 뭐 닭파싸움 똑같이 하고 올바른 게 아니잖아. 그럼 뭐야?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지. 응? 이해되셨죠? 이는 결국 정신적 활동을 이루면서 지각력, 기억력, 상상력, 추리력, 의지력 등의 부속능을 이루어지는 인간의 마음을 훈련. 인간의 마음이 뭐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형식이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 훈련. 훈련을 통해서 발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재미없는 어려운 교과를 힘들여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 재미없어도 힘들여 공부한다. 여기 칠판. 힘들여 공부한다. 어디에 있는 단어? 훈련. 그러면 재밌어진다. 교과형 교육과정도 그렇게 얘기해요. 재미는 없지만 하다 보면 재밌어져. 하다 보면 재밌어지는 것도 있긴 하잖아. 그치? 이해되셨죠? 말뜻 이해되셨어요? 그럼 자 다시 한번. 그럼 도야로서 교육은 교과형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과형 교육과정 누구 중심? 교사 중심. 그러면 도야로서 교육도 교사 중심? 별 관심이 없어. 그냥 훈련. 지금 별 관심이 없어. 그냥 훈련. 그러니까 교사가 훈련시키는 이라고 써있다면 혹시 교과형 교육과정은 교사의 방점을 찍지만 여기는 뭐예요? 훈련의 방점을 찍어. 그래서 앞에 교사가 하든 누가 하든 별 의미 없어. 그냥 훈련, 반복.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 인간의 정신 도야는 곧 정신력을 길러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교육의 내용은 7자역과 같은 교과를 강조한다. 그래서 교과형 교육과정과 관계가 있고요. 교육의 방법은 뭐다? 도야예요. 도야. 거기다 쓰세요. 도야. 독서를 통해서. 독서가 뭐예요? 이게 도야예요. 결국은 정신을 훈련하는 게 그래서 많은 책을 읽는 것. 책을 읽어야 조금 사람 다와치기도 하잖아. 그치? 맞는 말이잖아요. 이번에 로크의 능력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정신을 단련시키는 훈련. 알겠죠? 전의 이론은 뭐다? 형식. 그래서 학교 학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능력. 이게 뭐예요? 이거 기본적인 능력 이게 뭐예요? 형식. 이거를 훈련하여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추리나 기억의 능력이 내용과 상관없이 별개의 존재가 그 연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전의가 용해 나가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자, 그럼 저한테 또 물어본 거. 쌤! 도야로서 교육에서는 훈련 강조하지요? 그걸 도야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도야로서 교육은 훈련이 중요하네요? 그래서 조금 아까 피터스의 교육의 중고에서 훈련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피터스에서 잠깐 있었어요. 자, 위로 가자. 내재적 가치를 하지 않고 외재적 가치가 되면 뭐라고? 교육이 아닌 뭐라고? 훈련. 과자적 조건에 학습의 자발성이 없어도 훈련. 예비군 훈련 자발성 없다잉? 그럼 쌤 여기 훈련하고요. 아까 여기 지금 도야로서 교육에서는 훈련은 중요한 의미잖아요. 근데 피터스는 훈련을 중요하게 안 다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 조금씩 안 알고 있는 무슨 말이냐? 피터스가 얘기한 훈련은 명사의 명사. 교육, 훈련, 이 명사의 개념이라면 여기서 훈련은 뭐예요? 동사의 동사. 명사하고 동사하고는 다른 거지. 알겠지? 여기서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훈련을 강조하는 거고, 피터스가 얘기한 훈련은 명사예요. 그래서 훈련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다. 훈련을 시키는 그 말이 아니고, 알겠지? 알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느낌이 이제 달라지죠. 여기서는 훈련은 명사형 동사라면 피터스가 얘기한 훈련은 명사형. 그래서 피터스는 훈련을 X찍, 근데 여기는 훈련을 괜찮은 거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개념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도야로서 교육에다가 팁, 도야로서 교육에다 팁 전체 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현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쌤 이게 어떻게 팁이 될 수 있어요? 면접에. 면접은 그럼 교사 중심 가자고 얘기해요? 아니죠. 왜?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 현실에 대한 해결책 아니면 잘못된 안내가 되는 거 뭐. 우리는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현실은 내용. 그쵸. 형식을 강조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을 왜 배워요? 그럼 사고력. 근데 사고력은 아니고 문제 푸는 힘만 기르고 있어. 현실이 그렇다고 말이지. 그럼 윤리 선생님한테는 뭘 가르쳐야 돼? 칸트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윤리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 그럼 뭘 해야 돼? 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윤리적 행동을 한 번이라도 더 할까 하는 그 힘,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칸트가 어쩌고 저쩌고만 가르치고 있다라 그 말이지. 여러분 교과 갖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적용력 얘기했잖아요. 일반화 얘기했죠. 이게 일반화의 개념이에요. 우린 지식 갖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제 수업 듣는 미술 선생, 음악 선생님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물어봐요. 수업 실행할 때. 야, 수업 실행하고 막 뭔들이 아니 어쩌고저쩌고 막 가르쳐. 수업 실행하면 뭔들이 아니 어쩌고저쩌고. 막 수업해. 막 해. 음악 선생님, 딜리리야 막 해. 했어. 한단 말이야. 야, 그 음악 그거 왜 배우니? 내가 물어봐요. 마지막에 미술 왜 배우니? 뭔들이 아니 그렇고 저렇고. 끝. 뭔들이 아니 뭐. 끝. 뭐 어떡하라고. 뭐 해야 돼? 힘이 뭐요? 능력이요. 뭔들이야만 얘기하면 뭐요? 내용이야. 어? 내용이잖아, 내용. 그래서 뭐가 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럼 뭐요? 그거를 통해서 미술이라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을 키워줘야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작품을 볼 수도 있어 라는 걸 가르쳐줘야지. 뭔들이 아니라 이렇고 그럼 끝이야. 끝. 모차르트 음악을 들어서 뭐요? 행복하니? 그래, 우리는 음악을 들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뭐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형식이야. 모차르트가 뭐를 했느니 맞느니 뭐가 의미가 있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되세요? 여러분 전공 다 똑같아요. 비교과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화가 중요해.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야. 수업하면서 일반화 무지하게 얘기해. 수업 실행할 때 내가 맨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일반화. 그래서 뭐 할 건데 너 그거 해서.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해야 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에로서 교육은 뭐야? 형식을 가르치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해 놓은 교과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피터스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도에로스 교육 갖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해되셨죠? 꼭 기억해 두세요. 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도 똑같이 그 팁 자체가 ET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다? 어떤 ET? 우리는 교과가 있어. 교과서가 있어. 학교에. 무슨 말인지 모르지? 우리는 이 교과서만 남아서 학교에 이 안에 있는 정신은 없어졌어. 그냥 이거 외워서 대학 가면 끝이야. 이거 집어넣으면 끝이야. 교과는 뭐예요? 정신, 문화유산이에요. 그건 없고요. 이 교과서만 남았어. 이거 활짝 이거만 남았어.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 2월 달 수업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1, 2월 달에 이런 얘기 해봐. 저 새끼 미쳤나? 왜 말이 저렇게 많아? 욕 바가지로 했을 텐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뭐 암기만을 강조하지 말고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는 힘까지. 그게 뭐다? 형식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정신력, 기억력. 일부러 이렇게 제가 써드린 거예요. 제 책에다가. 알겠죠? 그냥 정신, 기억 이게 아니야. 정신력, 기억력, 사고력, 암기력. 거기까지 가야 된다. 오케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뒷페이지 개념 콕콕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첫 시간에 됐다만이 하고 있어요. 뒤에 개념 콕콕 있어요? 올해 책은 개념 콕콕이고 작년까지는 뭐라고 써 있었지?
그래서 내가 작년책 갖고 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망각의 동물이요. 작년책 같이 볼 때는 알았다가 이렇게 뭐라고 써있었냐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개념 다잡기 마스크 속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고 입모양도 못 보겠고 그 개념 콕콕이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맨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실래요? 전통적 도야 개념은 보셨어요? 맨 마지막 단락 전통적 도야 개념은 나아가 문화교육학적 개념이라 발전 이런 주로 독일의 신인본주의 교육사단과 헤르바르트 저자의 확립 이에 따르면 도야는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개별적 자아와 인격의 정체성 형성을 의미하는 것에 사실은 현대의 독일 교육에 있어서 도야는 내면성의 형성을 중시하는 교육. 내면성의 형성이래. 암기가 아니래. 즉 교육이란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과정의 동시에 성장 세대의 내면성에서 진, 선, 미 이해됐죠? 진, 선, 미가 뭐냔 말이야 이게.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게 뭘 결국 인지적 안목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이 피터스가 얘기한 게 무슨 단어? 형식, 인지적 안목. 오케이.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했으니까 3, 4월 달이니까 뭐 이 정도 가겠습니다. 오늘만. 다음부터는 60번 하고 꼬실게. 인강쌤도 벌써 60번 하고 쉬었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인강쌤 저희들 그치 인강쌤 저희들 너무 저도 그치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으로서 교육. 자 이건 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 자 성장으로서 교육 성장 경험형 교육과정. 예.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 누구? 학습자. 그래서 뭐를 강조하는 거? 흥미, 욕구. 철학적 배경 어디 있어요? 경험형 교육과정은 자연주의 철학 루소. 그 다음에 그걸 주의가 갖고 와서 진보주의 철학이 된 거죠. 미국에 같은 거죠. 철학적 사상이 자연주의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현실화시킨 게 진보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화시켜서 교육과정을 만든 게 뭐고요? 경험형 교육과정. 그래서 성장으로서 교육이니까 성장이니까 방점이 성장이니까 누구 중심이 된다? 학습자 중심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장으로서 교육은 자연주의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자연주의 철학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죠. 자연주의 철학 18세기. 자연주의 철학 루소예요. 기본 가정은 어디에 있다? 기본 가정 자연스러운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연주의. 그래서 학생 중심의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자연인을 육성하는 데 있어요. 사회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회인은 무엇인가에 제도화된 인간 그런 뜻이고요. 사회인은 그래서 여기 자연인은 사회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회인은 뭔가 틀에 갖춰져 있는 인간,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사회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 틀에 갖춰져 있는 인간, 그건 뭐예요? 뭔가가 억압되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억압되지 않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런 개념으로 자연인을 육성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연인은 늑대 소년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교육은 같이 지향적 무슨 말 썼다? 고상한 야인. 야인이 뭐야? 자연인이야. 근데 앞에 뭐 붙였어? 고상한. 응? 같이 지향적인. 아시겠죠? 그런 뜻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길고양인데 조금 우아한 러블리한 알겠죠?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도 뭐예요? 자연 자체를 갖고 해라. 그래서 이거를 루소는 사물이라고 불렀고요. 사물, 자연 현상 갖고 가르쳐라. 거기에 모든 진리가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의 방법은 첫 번째 자연스러운 교육, 그래서 소극적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소극적 교육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 자연을 관찰하는 교육, 그래서 그걸 직관교육이라 그래요. 제 수업 때는 혹시 윤리 선생님들 계시죠? 거기서 직관, 여기서 직관은 칸트가 얘기는 직관하고 달라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관교육이란, 교육학에서 직관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청각 교육을 얘기하는 거 머릿속에.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소극적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과는 소극적 교육이에요. 여기서 소극적 교육이란 뭐냐? 발달 단계에 맞게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강제적 우리 조기 교육 이런 거 해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조기 교육은 강남식 조기 교육이에요. 말이 잘 들어야 돼요. 억지로 시키는 그 강남식의 조기 교육은 안 되고 그런 말 없이 처음부터 가르치는 조기 교육 이거는 인정해요.
처음부터 가르치는 조기 교육은. 말뜻 이해됐죠? 왜? 처음부터 조기 교육은 왜 강조해? 발달은 언제부터 해? 처음부터 하잖아. 그 조기 교육은 인정해. 근데 억지로 시키는 우리나라식의 조기 교육은 X. 알겠지? 말뜻 이해되셨죠? 우리나라식의 조기 교육은 X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소극적 교육이지만 단 발달되면 적극적 교육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 제가 이 설명해주면 학생들 굉장히 의아해요. 그런데 이 개념을 알아야 자연주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뭐냐? 처음에는 그냥 자, 객관식에서 시험 문제 나온 OX는 자연주의 철학은 소극적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소극적 교육관 때문에 교사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이렇게 한 단계 거풀 벗겨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발달 단계에 맞게 가르치라고 했지. 그럼 발달 단계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라? 꼭 해라 그 말이야. 그때 해야 될 거는 꼭 해라 그 말이야. 그게 적극적 교육이야. 그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어요? 그때 해야 될 거는 꼭 해야 된다. 발달 과업이라는 단어에서 에빙가스 때 그때 해야 될 거 꼭 있어야 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그거는 꼭 시켜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뭐냐? 에밀이. 선생님 에밀이 뭔데요? 에밀이 뭐죠? 성장 소설이에요. 자, 루소 1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책, 왜냐면 이런 것도 좀 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작년 책은 어디냐면 에밀 119쪽. 그럼 재작년 책도 아마 거기 어떻게 뭐 써있냐면 연령면 차이, 그래 단계별 발달론,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소년기 이렇게 표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이게 에밀이에요. 뭐냐면 유아기 때는 중점적 발달이 뭐예요? 신체. 그러니까 뭐예요? 유아기 때는 뭐는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라. 다른 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동기 때는 감각 훈련을 시켜라. 소년기 때는 이성 훈련을 시켜라. 청소년기 때는 감정 훈련을 시켜라. 요거 꼭 해라. 그럼 뭐 이성 훈련은 아동기 때는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만약에 아동기 때 이성 훈련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의 조기 교육이 돼. 하지 마라. 알겠지? 그럼 1차 방정식 공부할 때는 그거는 꼭 가르쳐라.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가르쳐야지. 미적분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꼭 해줘라. 왜? 그 수준의 애들이 지금 발달 단계 맞게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발달 단계를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 또? 삐아제. 거기에 맞게 해라. 미리 앞서 나가지 마라. 그러나 그거는 꼭 해라. 이해되셨죠? 왜? 그거 안 하면 도태되니까. 그 에밀이 그 성장 소설이란 말이야. 그 예전 같으면 다 외웠어야 돼요, 표를. 근데 지금 뭐 이해되셨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는 소극적 교육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가르칠 건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오케이. 그럼 하나 물어볼게. 그럼 선생님, 소극적 교육은 아동 중심인가요? 이 소극적 교육이라는 단어 아동 중심인가요? 예. 요 조기 교육은 교사 중심이 되는 거지. 막 가르치는 거니까. 요 소극적은 그래서 아동 중심. 그래서 아동 중심이 얘가 자연스럽게 내버려둔 아동 중심. 알겠지? 그럼 교사 역할은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개념적으로는 한꺼풀 까면 적극적으로 바뀌지만 현재는 소극적. 아시겠죠? 그래서 루소 갖고 얘기할 때 소극적 교육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50점이에요. 그런데요? 그러고 껍과 더 얘기해요. 그럼 뭐 이것도 교사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거는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수학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중학교 1학년을 제가 맞는다면 1차 방정식은 이때 안 하면 못하니까 1차 방정식만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교사 할 일이 없는데 그걸 왜 뽑아 그 사람. 알겠지? 그렇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성자로서 교육 이해되셨어요? 자, 책 보시죠. 그래서 다시 원래로입니다. 아유 마음이 급하네. 에이 이거만 하고 쉬어. 에이 안 되겠어. 성장으로서 교육 책 보세요. 본래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동중심 교육을 주창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3번에 이러한 교육적 성장은 대개 자연적 성장, 흑이 식물 성장에 비유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식물에 비유해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서 프레벨 같은 사람은 교사를 정원사래, 정원사. 요 생각을 이어간 사람인데, 프레벨 유치원을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교사는 저렇게 얘기하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자연주의 철학을 이은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초기에 크게 의존했던 상상이었다. 이었으나 반진보주의적 관념주의자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경향이다. 그러니까 이 아동중심은 굉장히 쭉 이어가는 간 전통입니다. 그래서 4번에 안에서부터 밖으로 개발한다는 말은 잠재되어 있는 것을 실현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학생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성장시켜주는 게 교사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장시키는 교육. 여기서 뭐에다 방점을 찍어야 돼? 성장. 그럼 교사 역할은 뭐예요? 성장시키는 교육. 시키는 애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해야 돼. 면접을 할 때도. 알겠죠? 그러니까 성장시키는 게 교육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성장시켜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맞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것들 얘기합니다. 예, 시간이 자꾸 가니까 너무나 마음이 급해져서 안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개매우로서 교육관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조작적 정의 잠깐은 10분.